리트 피셋 출제 기관이 XX에 대한 판단을 그때그때 강화나 무관으로 바꾼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메가로스쿨 강사 이혜왕입니다. 리트 피셋에 갓 입문한 수험생들이 갖는 대표적인 5개념, 원인도 발생하지 않고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XX는 인과 가설을 강화하는가 무관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수험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떡밥이에요. XX는 강화다, 이 기출문제를 봐라. 아니다, 무관이다, 이 기출문제를 봐라.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가장 최근 기출문제에서 XX가 강화였으면 강화라는 쪽이 이기고요, XX가 무관이었으면 무관이라는 쪽이 이깁니다. 좀 웃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X입니다. XX가 강화라는 것도 5개념이고요, XX가 무관이라는 것도 5개념이에요. 즉, 강화 약화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에러예요. 구체적인 기출문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리트 추리논증 29번, 강화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입체적 시각 경험이라는 원인 때문에 평면적 형태의 지각에 영향을 끼치는 착시가 발생한다 라는 인과 가설이 제시됐어요. 그리고 4번에 입체적 시각 경험이 없고 착시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 사례가 제시됐어요. 인과 가설에 대해 XX인 사례가 제시됐는데 당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XX는 강화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XX는 무관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례예요. 매우 인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 심지어 몇몇 강사분들도 XX는 강화라고 굳게 믿게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건문 진리표를 들먹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정건도 거짓, 후건도 거짓일 때 A면 B 조건문은 참 아니냐, 논리 퀴즈 풀 때 다 배우지 않았냐, 이건 인과가설도 똑같다. 원인 X, 결과 X면 A면 B라는 인과가설은 강화다. 좀 설득력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건문 진리표를 그대로 강화약화에 대응시키는 건 전형적인 범주착오의 오류예요. 왜 참거짓이 강화약화에 대응되는지 정당화를 하지 않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판단 기준은 학술적 근거도 없고 기출문제 풀다 보면 발레도 계속 만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2025학년도 추리논증 26번이죠. 원인, 결과, 인과가설이 나왔고 디귿에 결과 X, 원인 X인 사례가 제시됐어요. 여기서 XX는 강화! 라고 굳게 믿고 있던 분들은 가설이 강화? 당연히 적절하지! 라고 판단했다가 채점할 때야 틀린 걸 알게 되었죠. 근데 틀린 후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XX는 강화라는 판단 기준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출제기관에 너네가 틀렸다, 이 문항 출제 오류다 라고 이의제기를 많이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출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음, 설명도 전혀 없고 그냥 11글자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수험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야, XX는 무관이야, 출제기관 오피셜이다 라고 떠듭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기출문제를 뒤적여보니까 입증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2018학년도 추리논증 34번, 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원인, 결과, 인과가설이 나왔고 실험 결과에 단백질 발현량도 증가되지 않고 물질 대사 억제 기능도 사라진, 즉 이 원인을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어요. 또 보니까 암 발생률도 높았어요. 즉 암 발생이 억제되지 않았으니까 결과도 X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XX일 때 가설은 강화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기선 무관이에요. 막 믿음이 흔들리던 찰나에 피셋 기출문제를 풀어본 수험생이 옆에서 거듭니다. 피셋 언어논리 기출문제 중에 XX는 무관이라는 지문이 있어. 이걸 니코드 조건이라고 해. 정신 차려요. 5개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2021년 5급 피셋 언어논리에 니코드 조건이 소개된 적은 있어요. 니코드 기준에서 XX는 무관이에요. 이건 지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니코드 조건을 소개하는 지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러한 판단 기준이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까마귀의 역설이 발생한다 라는 게 글의 핵심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이거 맛있어 보이지만 불량식품이라서 먹으면 배탈 나, 그러니까 막 집어먹으면 안 돼 라는 맥락이라고요. 근데 이런 맥락은 다 무시하고 XX는 무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심지어는 이 표를 바탕으로 원인이 X이기만 하면 가설과 무관한 사례야 라고 주장하는 분도 봤습니다. 역시 5개념의 5개념이죠. 참고로 이 니코드 조건을 소개하는 까마귀의 역설 지문은 과학 철학자 햄펠이 제시한 거고요. 이 지문도 그냥 햄펠의 논문을 풀어 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햄펠은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 언어 추론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햄펠이 논문에서 니코드 조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해석 니코드 조건은 겉보기에는 아주 적합한 듯 보이지만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설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조건문 형태가 아니면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결함 때문에 우리는 니코드 기준을 버려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니코드 기준을 무지성으로 적용하면 절대 안 돼요. 무엇보다 XX면 무관이다 로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처음 살펴봤던 이 문제. 이거 XX는 강화로는 설명이 되는데 XX는 무관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심지어 핏셋에도 거의 동일한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지지하는 거, 강화하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이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물질 B가 뇌의 특정 부분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라는 인과거설이 제시됐어요. 그리고 니은을 보면 원인 X, 결과 X입니다. 이 사례 강화일까요? 무관일까요? 여기서도 강화예요. 그러면 뭐냐? 리트핏의 출제기관이 XX에 대한 판단을 그때그때 강화나 무관으로 바꾼다는 걸까요? 지금 만약 XX는 강화다 혹은 XX는 무관이다 라고 믿고 있던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신다면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5개념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원인과 결과의 발생 유무만으로 인과거설의 강화약화가 단순하게 결정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4줄짜리 표로 탁탁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근데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진리표처럼 강화약화를 4줄로 판단하고 싶다는 희망이 강화약화 문제를 푸는 전략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강화약화 판단 기준은 수험생 입장에서 최대한 심플해야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심플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XX는 강화냐 무관이냐 하는 물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리트나 핏셋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될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제마다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4줄짜리보단 복잡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누구나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화약화 순서도예요. 리트든 핏셋이든 이 순서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왜 XX가 언제는 강화고 언제는 무관인지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순서도를 고난도 기출문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둔 40분짜리 강의를 무료로 공개해뒀으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안 본 분들이 있다면 꼭 보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XX는 강화다 혹은 XX는 무관이다 따위의 5개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메가로스쿨에 개설해둔 강화학화 매뉴얼 강의도 수강하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강화약화 판단 기준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공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5개념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5개념을 정당화하는 다른 5개념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 진리표나 니코드 조건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처럼요. 그런 5개념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하는데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규 강의가 오늘 영상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약속! 다 수강하고 나면 풀 때는 당연히 맞춘 줄 알았는데 채점해보니까 틀리는 그런 비극적인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죠. 안녕. 너무 경박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진짜 믿을만한 감히 리트 대비 최고의 투자라고 할 만한 강의입니다. 진짜로.